오늘 뉴스데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매달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게 되는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돌려받는 곳에서 개편한 것은 42%로, 쉽게 말해서 4%를 더 내고 2%를 더 받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부 연금 개혁안의 가장 핵심 가운데 또 하나가 있죠.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가 세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50대부터는 해마다 1%포인트씩 오릅니다. 하지만 20대는 0.2%포인트씩 올려서 결국에는 이 개혁안이 시행이 된다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시기가 50대의 경우는 4년 뒤면 4%가 오르고 20대의 경우는 16년 뒤인 2040년이 되는 겁니다. 자, 연금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연금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자, 민주당은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은 약 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7만 원 내던 연금 보험료가 39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됩니다. 22년을 납부할 경우에 연금액이 69만 3천 원으로 3만 3천 원 늘어납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가 다른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인데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 측에서는 세대 간의 갈라치기 하는 나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세대 갈라치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 참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것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다,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보험료율은 불과 3%였습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70%나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0%, 60% 점점 낮아져서 지금 40%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앞 세대는 그동안에 이제 국민연금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아갔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안정화되지 못한 국민연금의 상황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부담을 나눠줘야 될 젊은 세대들에게 그 부담이 일어나는 속도라도 조금 완화해서
국민연금에 있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세대 간 갈라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이 국민적으로 공고한 기반 위에서 계속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무조건 세대 갈라치기라고 반대를 하고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 이것은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꾸려서 거기에서 어떤 속도 차이나 퍼센티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될 일이다. 덮어놓고 반대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대 갈라치기라고 주장하는 부분. 글쎄요, 일단 젊은 층은 좀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50대가 가장 부담이 돼요. 1년에 1%씩 오르고 결국에는 4%가 4년 만에 오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층이 40대, 50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50대에서 60대 같은 경우는 네. 자식도 키워야 되면서 부모도 부양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있는 반면에 앞으로 자라날, 앞으로 성장할 이 청년 세대는 사실 생각보다 자식과 부모에 대한 부담이 지금에 있는 50대, 60대보다는 적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진성준 의원이 말 잘하셨지만 300만 원 소득 받는 사람이 어쨌든 한 달에 보험료가 62만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받는 거는 3만 3천 원 정도가 더 받는 거예요. 12만 원 내놓고 3만 3천 원 받는 건데 결국 이 국민연금의 가치, 근본적인 취지는 노후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할 때 네. 어떤 생계 위험을 받지 않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또 지금 이제 이 연령,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개시 이 기간을 59세에서 이제 64세까지 5년 늘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5년간의 어떤 갭은 어떻게 메꿔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어떤 정년퇴직에 대한 어떤 노동 문제도 병행이 돼야 될 문제가 있고 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보여줬듯이 더 내고 더 받고 싶다라는 의견을 반드시 피력을 했는데 이번 정부의 어쨌든 제안한 것을 보면 어떤 국민의 의견이 조금 소홀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일본과 같은 경우도 더 내고 덜 받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 기초연금을 또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기용 장관도 어제 브리핑에서요. 국회 합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금투기는 여야정 협의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어디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논의 주체를 어디로 할지 이거부터도 벌써 의견이 엇갈리는데 글쎄요. 국회에서 논의할 과정 벌써부터 지금 험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연금 특위를 만드느냐, 이제 특위를 만든다는 거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라는 단독 상임위에서 하자는 게 민주당 안 같은데 현재는.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연금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모수개혁에 국한하느냐 아니면 기초연금까지 손대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조개혁까지 손대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은 구조개혁까지 손대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구조개혁을 손대게 되면 이게 기초연금 뭐 그다음에 퇴직연금 다 망라된 그러니까 각 상임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각 상임위가 다른 부분들을 하나의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좀 망라해서 하자라는 게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보면 모수개혁 이외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한다면 각 상임위를 포괄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거고요. 네. 만들어서 의논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아마 합의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13%라는 보험료를 올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민주당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게 소득 대체율이 40%냐 42%냐
민주당이 애초 주장했던 45%냐?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혁은 사실 있기 어려운 거죠. 기금의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네. 사실은 이제 개혁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거라서 당장의 어떤 표를 얻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나 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네. 지금 다만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안이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걸 갖고 정부 정책을 내질 못했어요 여태까지. 네네. 문재정부 시절에 안을 못 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안을 토대로 해서 저런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회 역할이다. 네. 쉽게 말해서 돈은 정해져 있고 그냥 놔뒀다가는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코앞으로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파격적으로 지금 낸 건데 추진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도 그건 알 거예요. 이게 그냥 버티고 마냥 반대만 했다가는 곧 기금이 고갈되고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없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여러 논의를 나눴는데 정부의 안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일단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세대별 차등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단순히 연령으로 이것을 나눠서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요즘 세대는 일단 일자리 내의 불평등도 상당하고 그에 따른 뭐 소득 격차라든지 자산 격차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유한 20대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50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세대 내 계층 간의 뭐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잘라서 이것을 부과를 하고 차등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연대적인 정신을 좀 훼손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형평성만을 강조하면서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뭐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도 다른 해외 사례를 언급했지만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도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장치를 도입하기도 했었고 국고를 도입하는 정도도 사실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마냥 해외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노인 빈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이걸 협의해서 지혜롭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다리를 놔줄지 지켜보겠습니다.